30년 동안 고민형 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진세미가 방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낡은 고민형 안에서 녹음기가 나왔거든요.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미 세상을 떠난 차기범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간 아버지가 딸을 위해 남긴 단 하나의 증거였죠. 그 녹음 파일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은방 아저씨를 찾으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과연 그분은 아직 살아계실까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금은방 사장을 없애려고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차정원과 진태석의 시간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차정원은 아버지의 무죄를 밝힐 수 있을까요? 30년 전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늦은 오후였는데요. 진세미가 오랜만에 자기 방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을 뒤지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답니다. 세미는 호기심에 뚜껑을 열었죠. 그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어릴 적 일기장, 색바랜 사진들, 그리고 갈색 고민형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미는 고민형을 집어들었어요. 낡고 해진 고민형이었답니다. 한쪽 눈은 실밥이 풀려 있었고 배 부분은 누런 얼룩이 져 있었죠. 그런데 인형을 만지작거리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인형 속에서 딱딱한 물건이 만져졌거든요. 세미는 조심스럽게 인형 뒤쪽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녹음기가 나왔어요. 세미는 깜짝 놀랐죠. 오래된 모델의 녹음기였답니다. 세미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떨리는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인지는 몰랐지만 그 목소리에는 절절한 슬픔이 담겨 있었거든요. 녹음된 목소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은방 아저씨를 찾아가면 진실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었죠. 녹음은 거기서 끝났어요. 세미는 고민형을 꼭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때 세미의 머릿속에 차정원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녹음 속 이름은 수아였고 차정원 언니의 본명이 차수아라는 걸 세미는 알고 있었거든요. 억울한 누명, 그리고 이 낡은 고민형. 세미는 직감했어요. 이건 차정원 언니와 관련된 물건이라는 걸요. 하지만 왜 이 고민형이 자기 방에 있었을까요? 세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진태석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차정원 언니에게 직접 전해야 할까요? 세미는 녹음기를 다시 한번 재생했어요.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세미는 알 수 없는 슬픔에 젖어들었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은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유언이나 다름없었죠. 세미는 결심했습니다. 이 녹음기를 차정원 언니에게 전해드려야겠다고요. 진세미는 고민형과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작은 물건 하나가 모든 걸 바꿀 것 같았거든요. 세미는 가방을 메고 방을 나섰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차정원 언니를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죠. 2장 30년 만의 재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세미는 차정원을 찾아갔어요. 차정원은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죠. 세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세미는 가방에서 고민형을 꺼냈어요. 차정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차정원은 떨리는 손으로 고민형을 받아들었어요. 아주 오래전
아버지 차기범이 사준 인형이었거든요. 차정원은 어린 시절 이 인형을 무척 아꼈었죠. 어떻게 이 인형이 여기 있는 걸까요? 세미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차정원은 녹음기를 받아들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차기범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차정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거든요. 차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녹음을 끝까지 듣고 나서 차정원은 한참을 울었어요. 진세미도 함께 울었습니다. 비록 자기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 슬픔이 전해졌거든요. 차정원은 녹음 속에서 언급된 금은방 아저씨를 떠올렸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어릴 적 아버지 손을 잡고 금은방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아저씨는 아버지와 친한 분이었죠. 항상 웃으며 차정원에게 사탕을 주곤 했었어요.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실까요? 차정원은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선물이었어요. 차정원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겼습니다. 금은방 아저씨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한혜라가 들어왔어요. 한혜라는 딸이 우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차정원은 고민형을 안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무죄를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요. 한혜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혜라도 그 고민형을 기억했거든요. 옛날 가난했던 시절 차기범이 딸을 위해 아껴서 산 인형이었죠. 한혜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차기범의 무죄가 밝혀진다면 진태석의 범죄도 드러날 거예요. 그렇다면 건양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었죠. 한혜라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을 도와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의 자리를 지켜야 할까요? 한혜라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욕망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차정원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는 순간 한혜라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은 딸 편에 서야겠다고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을 만났어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였죠. 차정원은 녹음기를 주하늘에게 들려줬습니다. 주하늘은 진지한 표정으로 녹음을 들었어요. 녹음이 끝나자 주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재심 청구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30년이나 지났는데 금은방 아저씨를 찾을 수 있을까요? 차정원은 불안했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의 손을 잡았어요. 함께 찾아보자고, 반드시 찾아낼 거라고 주하늘은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죠. 주하늘의 말에 힘이 났거든요. 한편 건양그룹 회장실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윤비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거든요. 차정원이 오늘 주하늘 변호사를 만났다는 내용이었어요. 윤비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고민형에서 녹음기가 나왔다는 소식이었죠. 차기범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고 했어요. 진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민형? 녹음기? 진태석은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차기범이 죽기 직전 뭔가를 숨겼을 수도 있었죠. 윤비서는 계속해서 보고했습니다. 차정원이 금은방 아저씨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진태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30년 전 그 사건의 목격자였거든요. 만약 그가 입을 연다면 진태석의 모든 범죄가 드러날 거예요. 진태석은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진태석은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금은방 주인이 아직 살아있을 리 없다고요. 30년이나 지났는데 말이죠.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었거든요. 진태석은 황 실장을 불렀어요. 당장 금은방 주인의 행방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황 실장이 물었어요.
진태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황 실장은 알아들었죠. 진태석의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졌거든요. 황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진태석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사실 진태석에게는 숨겨야 할 비밀이 있었거든요. 30년 전 차기범을 죽인 건 진태석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태석은 차기범에게 살인 누명을 씌웠죠.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공난숙이었어요. 공난숙은 전 남편 주상철을 죽였고 진태석이 그 사건을 차기범에게 뒤집어 씌운 거였습니다. 금은방 주인 김삼봉은 그 모든 걸 목격했었죠. 진태석이 차기범을 협박하는 장면을, 공난숙이 주상철을 밀치는 장면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진태석은 김삼봉을 없애야만 했어요. 같은 시각 한혜라의 서재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혜라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고 있었거든요. 사진첩 속에는 가난했던 시절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어요. 차기범과 어린 차정원, 그리고 한혜라.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한혜라는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금은방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사진 뒷면에는 메모가 있었어요. 수화 돌잔치 때 금은방 아저씨께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혜라는 그 금은방 주인을 기억했습니다. 인자하고 착한 분이었죠. 차기범과 친했었고 한혜라에게도 친절했었어요. 한혜라는 윤비서를 불렀습니다. 금은방 주인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30년 전 자기들이 살던 동네에 있던 금은방이라고 설명했죠. 윤비서가 놀라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한혜라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정원이를 도와야 한다고, 이번만은 내 딸 편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차정원과 주하늘은 옛 주소를 찾아 오래된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30년 전 그 금은방이 있던 자리였죠. 하지만 골목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옛날 건물들은 대부분 헐리고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거든요. 차정원은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었어요. 골목 끝에 낡은 가게 하나가 보였습니다. 간판은 바뀌어 있었지만 건물은 옛날 그대로였죠. 차정원은 그 가게로 다가갔어요. 가게 주인에게 이 근처에 금은방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가게 주인은 머리를 극적이며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두 집 건너에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주인 아저씨는 10년 전에 은퇴했다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의 눈이 반짝였어요. 살아계신다는 말이었거든요. 가게 주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근처 아파트에 산다던데 이름이 김삼봉이었다고 했어요. 차정원은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김삼봉. 그 이름이 희미하게 기억났죠. 차정원과 주하늘은 서둘러 그 아파트를 찾았어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김삼봉의 동호수를 알아냈죠. 차정원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지나갔어요. 차 안에는 황 실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황 실장은 휴대폰으로 차정원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진태석에게 보고했죠. 차정원이 금은방 주인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주소를 알아내라고, 자기가 직접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태석의 눈빛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어요. 차정원과 주하늘은 김삼봉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아파트 3층이었어요. 차정원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주하늘이 문고리를 잡아당겨 봤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둘러 나간 흔적이 역력했죠.
찻잔에는 아직 따뜻한 차가 남아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여기 계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주하늘이 주변을 살폈어요. 누군가 먼저 왔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불안했어요. 진태석이 먼저 김산봉을 찾아낸 걸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정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윤비서였죠. 윤비서는 김산봉 어르신을 자기가 모셔왔다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윤비서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한혜라 회장이 마련한 안전가옥이었죠. 차정원과 주하늘은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진태석은 황 실장과 함께 김산봉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이미 텅 빈 집이었죠. 진태석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한혜라가 먼저 손을 쓴 거라고 진태석은 이를 갈았어요. 황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태석의 분노가 무서웠거든요. 진태석은 휴대폰을 꺼내 한혜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산봉을 어디 숨긴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한혜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전한 곳이라고, 진태석이 손댈 수 없는 곳이라고 말했죠. 진태석은 위협했습니다. 후회할 거라고, 날적으로 돌린 걸 후회할 거라고 말했어요. 한혜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태석은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김산봉이 입을 열면 모든 게 끝이었거든요. 진태석은 황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차정원의 동선을 추적하라고, 김산봉을 어디서 만날지 알아내라고 명령했어요. 황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장 한혜라의 선택. 안전가옥에서 차정원은 김산봉을 만났습니다. 김산봉은 이제 70대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죠. 김산봉은 차정원을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수아야 부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차정원도 울먹였습니다. 김산봉은 차정원의 돌잔치 때 금반지를 선물해줬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참 예쁜 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김산봉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산봉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차기범은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김산봉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다고,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고 김산봉은 말했어요. 그리고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30년 전 차기범이 맡긴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영수증과 사진, 그리고 메모가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 겉면에는 차기범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에게만 전달할 것이라는 글귀였죠. 차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딸을 생각했던 거예요. 김산봉은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차기범이 금은방에 급하게 찾아왔었죠. 누명을 쓰게 됐다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차기범은 말했어요. 그리고 이 봉투를 김산봉에게 맡겼습니다. 언젠가 딸 수아가 찾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김산봉은 그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30년 동안 이 봉투를 간직했어요. 차정원은 김산봉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산봉은 차정원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30년 전 그날, 김산봉은 진태석이 차기범을 협박하는 장면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난숙이 주상철을 밀치는 장면도 목격했다고 했어요. 그 모든 게 진태석의 계획이었다는 걸 김산봉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산봉은 두려웠어요. 진태석이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고 김산봉은 생각했습니다. 차정원은 김산봉에게 법정에서 증언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김산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기범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죠. 한편 한혜라는 진태석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건양그룹 회장실에서였어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진태석은 한혜라를 노려봤어요. 왜 김산봉을 숨긴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한혜라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정원이를 도와야 한다고, 이번만은 딸 편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태석은 비웃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배신하는 거냐고 물었죠. 한혜라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애초에 우리 사이에 신뢰 같은 게 있었냐고 반문했어요. 진태석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왜 한혜라는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사실 한혜라는 오래전부터 죄책감에 시달려왔거든요. 차기범을 버리고 진태석을 선택했던 일딸 차정원을 버렸던 일이 한혜라를 괴롭혔어요. 모두 돈과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혜라는 깨달았어요.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요. 바로 딸 차정원이었습니다. 한혜라는 서재로 돌아가 옛 사진첩을 꺼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한혜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한혜라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겠다고, 딸에게 용서를 구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차정원은 김산봉의 증언과 봉투 속 증거를 바탕으로 재심 청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주하늘도 법률 검토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죠. 차정원은 희망에 부풀었어요. 드디어 아버지의 무죄를 밝힐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진태석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황 실장을 통해 차정원의 동선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진태석은 김산봉을 만나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직접 만나서 입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황 실장이 드디어 김산봉이 머물고 있는 안전가옥의 위치를 알아냈어요. 진태석은 황 실장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한혜라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윤비서를 통해 진태석이 움직인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한혜라는 윤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김산봉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그리고 차정원에게 알리라고 명령했어요. 윤비서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김산봉을 더 안전한 곳으로 모셨죠. 그리고 차정원에게 연락했습니다. 진태석이 움직이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차정원은 주하늘과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하늘은 좋은 생각이 있다고 말했어요. 진태석이 김산봉을 만나려 한다면 그걸 역이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의 계획을 들었어요. 위험하지만 확실한 방법이었죠. 주하늘은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진태석이 증인을 협박하려 한다는 제보를 했어요. 경찰은 대기 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김산봉에게 부탁했습니다. 진태석을 만나되 대화를 녹음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김산봉은 두려웠지만 승낙했습니다. 차기범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김산봉은 다짐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진태석은 황 실장과 함께 새로운 안전가옥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김산봉이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김산봉과 마주했죠.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김산봉은 진태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진태석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진태석은 김산봉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30년 전 일은 잊으라고, 입을 다물면 돈을 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김산봉은 고개를 저었어요. 진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유가 안 통하자 협박으로 바뀌었죠. 진태석은 김산봉을 위협했어요. 입을 열면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김산봉은 떨었지만 버텼어요. 그때 진태석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30년 전처럼 입을 다물라고, 차기범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하라고 협박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산봉이 호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 중이었다는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진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산봉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인멸, 협박, 모두 녹음됐다고 알렸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차정원과 주하늘도 함께 들어왔어요. 차정원이 미리 대기시켜둔 경찰이었습니다. 진태석은 당황했죠. 경찰은 진태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증인 협박 혐의로 체포한다고 말했어요. 진태석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진태석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진태석은 차정원을 노려봤어요. 차정원은 담담하게 진태석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아버지를 괴롭혔던 사람이 드디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차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진태석이 체포된 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김산봉의 녹음 파일은 결정적 증거가 됐어요. 진태석의 협박과 범죄 자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경찰은 진태석을 조사했습니다. 진태석은 처음엔 발뺌했어요. 하지만 녹음 파일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차정원은 주하늘과 함께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김산봉의 증언, 녹음 파일, 그리고 차기범이 남긴 증거들이 모두 제출됐어요. 법원은 재심을 받아들였습니다. 30년 만에 차기범 사건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차정원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게 됐거든요. 재심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차정원, 주하늘, 한혜라, 진세미, 그리고 김산봉.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먼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김산봉의 증언이 시작됐어요. 김산봉은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전 그날의 일을 말했습니다. 진태석이 차기범을 협박했던 일, 공난숙이 주상철을 죽인 일, 그리고 진태석이 그 모든 걸 차기범에게 뒤집어 씌운 일을 증언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진태석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진태석의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재생됐습니다. 진태석이 김산봉을 협박하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30년 전처럼 입을 다물라는 진태석의 말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공난숙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공난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어요. 자기가 주상철을 죽였다고, 진태석이 그걸 이용해 차기범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증언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느냐는 질문에 공난숙은 대답했어요. 아들 주하늘이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증언이 끝난 후 판사가 평결을 내렸습니다. 차기범은 무죄. 명확한 판결이었어요.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차정원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30년을 기다렸던 순간이었거든요. 주하늘이 차정원을 안아줬습니다. 한혜라도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가 버렸던 남자, 차기범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다는 사실에 한혜라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진세미도 울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 진태석이 저지른 일들이 드러난 거였죠. 진세미는 차정원에게 다가가 사과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미안하다고, 언니를 도와서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차정원은 진세미를 안아줬습니다. 진세미의 잘못은 아니라고 위로했죠. 진태석은 법정을 나서며 수갑에 채워진 채 경찰차로 향했습니다. 진태석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역력했어요. 30년간 숨겨왔던 범죄가 모두 드러난 거였습니다. 차정원은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거기 계신 것 같았습니다.
차정원은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딸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어요. 차정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심 판결이 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차정원은 아버지 차기범의 묘를 찾았어요. 묘지는 한적한 곳에 있었죠. 차정원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에는 무죄 판결문을 들고 있었어요. 차정원은 판결문을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죄 판결을 받으셨다고, 이제 누명을 벗으셨다고 말했어요. 차정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고민형도 가져왔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선물이었죠. 차정원은 고민형을 묘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선물로 아버지를 지켰다고, 고맙다고 차정원은 말했어요. 차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렸던 이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차정원은 슬펐지만 동시에 뿌듯했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드렸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차정원이 고개를 돌리자 하네라가 서 있었습니다. 하네라 손에는 하얀 국화꽃이 들려 있었어요. 하네라는 조심스럽게 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네라는 국화꽃을 묘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묘를 바라봤습니다. 하네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하네라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차기범에게 사과했어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하네라를 바라봤어요. 하네라도 차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하네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원아, 엄마도 미안해. 너를 버린 것도, 내 아버지를 버린 것도 모두 엄마 잘못이야. 차정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네라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이제라도 엄마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차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원망했던 엄마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미워할 힘도 없었습니다. 차정원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하네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딸이 자기를 완전히 밀어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하네라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묘 앞에 앉았어요. 말없이 차기범을 추모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죠. 차정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떳떳하게 살겠다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딸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하네라도 다짐했습니다. 딸과의 관계를 천천히 회복하겠다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엄마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먼 곳에서 주하늘이 차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미소를 지었어요. 차정원이 평안해 보였거든요. 진세미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세미는 차정원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차정원이 용서해줬으니 이제 진세미도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건양그룹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진태석이 구속되면서 회장 자리가 비었거든요. 하네라가 정식으로 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네라는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차정원을 후계자로 지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하네라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내 아버지 차기범의 이름으로 건양그룹을 바로 세워달라고,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말했어요. 차정원은 고민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요. 하네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차정원은 건양그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정직하고 바른 경영을 했습니다. 직원들도 차정원을 존경했죠. 주하늘은 차정원 곁에서 든든한 지원자가 됐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조금씩 발전했어요. 서로에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진세미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아버지 진태석과는 인연을 끊었어요. 하지만 차정원 언니와는 계속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공란숙은 자수했습니다. 주상철을 죽인 죄를 인정하고 형을 받았어요. 주하늘은 어머니를 면회가며 용서를 배워갔습니다. 김삼봉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자주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김삼봉은 차정원을 보며 차기범이 살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차정원은 아버지 묘에 자주 찾아갔어요. 매번 고민형을 쓰다듬으며 아버지께 근황을 보고했습니다. 아버지, 딸이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차정원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차정원은 한혜라와 함께 묘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기범을 추모했어요. 서먹했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딸이 자기를 밀어내지 않는다는 것, 그게 한혜라에겐 큰 위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묘를 떠났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차정원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고민형이 묘 앞에 놓여 있었죠.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 그 선물 덕분에 차정원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정원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떳떳하게, 당당하게. 차정원은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미래는 밝았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딸을 지켜냈어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